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푸는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라와 가야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백제와 고구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신라와 가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건국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죠. 어느 날 고 천장이 산 아래를 바라보니 오물 곁숲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 말은 간데온데 없고 큰 알만 남아있어. 그 알을 깨어보니 어린아이가 나와서 그걸 거두어 길렀다 합니다. 자, 이래서 그 큰 알이 박과 같다 해서 박씨를 성씨로 삼았다 합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죠. 자, 신라의 성리가 발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웁니다. 초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 삼성이 교대로 이사금에 오르고 서로 교대하면서 군장의 역할을 했었죠. 자, 이사금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사금은 뭘까요? 이가 많은 사람이 뜻입니다. 이가 많은 사람을 연장자라고 했던 것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얘기했던 것이요. 치아가 많은 사람. 그리고 나서 신라는 성장합니다.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을 통해서 백제의 의자왕의 공격으로 김춘추를 고구려 보내 연합을 시도했죠. 그래서 실패했지만 결국 나당 동맹을 맺어가지고 신라는 백제 660년, 고구려를 668년에 패망시키고 또 다시 당나라가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당 전쟁이 일어나죠. 그 일명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였죠. 그래서 삼국 통일한 것이 바로 문무왕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되겠지만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됐을까?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 순수비가 꽤 많죠. 서울의 북한산비도 진흥왕 순수비. 다시 말씀드리면 진흥왕이 이곳을 지나갔다라고 해서 세우는 비 순수비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순수비가 있죠. 자, 이래서 신라는 6세기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참고로 4세기는 백제,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는 결국 삼국 통일을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고려의 공양왕이 자진해서 왕건에게 어떻게 됩니까? 물려주고 스스로 전쟁 없이 고려에 흡수되게 되죠. 자, 이렇게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드디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자, 여기 보시면 신라와 가야의 문제죠. 자주 나오죠. 자, 신라에서는 박씨, 석씨, 김씨, 삼성이 교대로 왕위에 올랐으나 뇌물마립감 때 김씨 왕위 세습이 확대되었다. 그죠? 여기 뇌물마립가람이 뇌물마립가이라는 내용이죠. 원래 이제 김씨의 독점적인 왕위 세습을 확립하고 마립간의 칭호를 사용했죠. 마립간이라는 것은 왕을 가리키는 말로 대군장을 말하는 것이 이제 마립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은 뭐가 될까요? 신라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신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무엇은 국호를 신라라고 정하고 왕의 칭호를 썼으며 무엇을 보내 어디를 정복했다.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은 이는 기본적으로 신라의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뭐 우산국을 정복했다든가, 우산국이 있으면 울릉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울릉도.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뭐 신라로 정했다든가, 왕이란 칭호를 사용했다든가, 뭐 소를 이용해서 뭐 농사를 짓던 우정이라든가, 뭐 순장을 뭐 금지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왕들을 이름을 꼭 필요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신라라고 정하고 왕의 칭호로 썼다라고 했으니까 이 왕은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군장들이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어떻게 될까요? 이사금이란 자리에 올라서 통제를 했지만
신라 지증왕에 와서는 그 국호를 신라라고 정했다.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했으니까 나올 만하다 시험에. 그리고 왕의 칭을 썼다라고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무엇을 뭐 보냈다 뭐 이렇게 나오죠. 무엇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사부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사부를 보내서 어디를 정복했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꼭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우산국을 정복했다라고 있죠. 우산국은 현재 울릉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증왕은 신라를 왕으로 칭을 썼으며 국호를 신라로 했고 울릉도, 우산국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지증왕을 지나서 또, 지증왕이 또 업적을 보겠습니다. 지증왕은 무엇을 금지하고 우경을 창했대. 우경이란 뜻이 뭡니까? 우경에는 소로 농사를 지는 게 우경이에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향하는 방법을 우경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지증왕은 금지했다겠으니까 뭐니까 순장을 금지했다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장했다라고 나오죠. 순장이 무슨 뜻일까요? 라고 보시면 어떨까? 사람이 죽으면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함께 묻는 것을 우리가 보통 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장은 금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건 아니었죠. 그 뒤에 지증왕과 법풍왕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법풍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법풍왕은 말대로 법자가 들어가죠. 이게 법이 들어가니까 어떤 율령을 반포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불교를 뭐 이렇게 해봤다. 불교를 공인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법풍왕 한 일이 또 뭐가 있냐면은 금강가야를 병합했다라고 보시면 금강가야라고 하고 또 진흥왕은 또 뭘 했다.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금강가야가 있고 대가야가 있다는 건 가야는 금강가야, 대가야를 꼭 기억하시고 일단 법풍왕 법자가 들어간다겠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무슨 독자적인 연호라는 것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그 왕 시작할 때부터 어떤 연호를 만드는 거죠. 건원이라는 연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서부터 뭐랄까 건원 몇 년, 건원 2년, 건원 3년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호, 이게 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풍왕은 뭐라고 했을까? 연호를 사용했고 또 잊어버리지 마셔야죠.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불교를 공했다. 신라는 불교로 되도록 불교 문화 유산이 또 많죠. 자, 진흥왕은 국가적인 조직을 개편했다 하는데 자, 여기서는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라고 합니다. 화랑도. 진흥왕이 바로 신라 시대의 전성기였다라고 보시죠. 그리고 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풍왕은 무엇을 병합하고 병합하라는 건 합친다는 뜻이죠. 합친다는 뜻이니까 금강가야를 병합하고 법풍왕보다도 그 뒤를 이은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했다라고 합니다. 시험이 잘 나오죠. 대가야. 그래서 금강가야를 멸망하고 대가야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진흥왕에서 정복되죠. 병합되죠. 그래서 우리는 법풍왕과 진흥왕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법풍왕 법자가 들어가니까 율령을 발표했고 그 나라의 제도를 발표했고 불교를 숭상했다. 뭐 나중에는 뭐 2차 돈의 순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그냥 나온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는 토속 신앙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를 믿는 귀족들이 반대로 불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법풍왕 때에 가서 2차 돈이 순교를 계기로 신라는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십니다. 2차 돈이 목을 베니까 하얀 피가 났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불교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2차 돈이 순교로 인해서 결국은 법풍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풍왕 때는 율령을 반포했고 불교를 공인했고 금강가야를 병합했다라고 사용하고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상당히 많은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법풍왕 법 이거 말고 있으면 되겠죠. 많은 것을 했다라고 되시죠. 자, 7번 보면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라죠. 북한산 서울에 있는 북한산을 얘기합니다. 순수비를 세웠다라고 했죠.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세운 비석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 비석이
북한산에 올라가면 있을까요? 없습니다. 훼손될까봐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진왕이 북한 순습이 되었다. 아까 지도에 보여드렸죠. 여기까지가 신라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거고, 자 8번 보면 이제 가야가 나오죠. 가야는 무엇이 많이 생산되어 동이세를 화폐처럼 사용하고 외에 이것을 수출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가야, 우리가 여러 나라의 국가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부여, 고구려, 또 마한, 변한, 진한, 동해, 옥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이 여러 나라 국가 중에서 신라보다, 아까 말했어요. 신라보다도 먼저 생긴 것이 가야였습니다. 금강가야, 대가였죠. 그래서 이제 가야는 저쪽 김해 쪽 철이 많이 생산된다 했었죠. 그래서 8번 보면은 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됐다라고 했죠. 철기 문화로 기바로 성장한 것이 가야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이 많이 생산됐다. 철이 많이 생산되어 동이세를 가지고, 철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이세를 가지고 화폐처럼 사용했다. 그리고 외에도 일본에도 철을 수출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것이 가야였고, 낙동과 하류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천재의 그 김해 쪽에 성장한 작은 나라들이 가야 연맹으로 발전한 것이 이제 가야 연맹이죠. 이 성장 과정은 전기 가야가 있고 후기 가야 있는데, 이제 전기 가야는 이제 금강 가야라고 보시면 되죠. 낙동강 하류 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이세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또 화폐처럼 사용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외의 수를 수출했다라는 것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가야가 있는데, 이제 연맹 국가죠. 여기도 후기 가야 연맹이 있는데,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강 가야가 쇠퇴하자 대가야가 연맹을 주도했다. 요 말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구려의 공격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역사에 보면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일본 외적이 자꾸자꾸 신라를 못 살게 굴었어요. 못 살게 굴어다 보니까 신라에서 고구려한테 협조를 요청했죠. 너무 못 살게 구니까 좀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직접 내려와서 외적을 물리치는데, 그 외적들이 금강가야로 도망가요. 금강가야를 도망가는 과정에 금강가야까지 쫓아가서 외적을 소탕을 하는데, 또 거기에서 금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얼른 구 위쪽 내륙 지역으로 옮겨가죠. 이게 바로 대가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고구려는 신라를 도와줬다, 외적의 침략에 맞서서 도와줬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강가야의 그이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금강가야를 공격하게 된 이유는 금강가야로 도망간 외적들을 잡으러 몰리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금강가야를 어떻게 될까? 공격했다라고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9번은 이렇게 문제,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거 이해하셨죠? 금강가야는 전기를 얘기했고, 연맹의 맹주를 역할했고, 후가야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가였다라고 했죠. 대가야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신라에서 다 패망이 되죠. 10번, 신라의 중기는 6세기 때였다라고 했는데, 6세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역을 차지하는 그 지역을 차지하는 나라. 4세기 때는 백제의 근처 왕, 고구려 때에는 장수왕, 광개토왕, 그 다음에 신라는 진흥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흥왕 때였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1번 문제 풀면 뭐가 될까요? 11번은 당이 약속과 다르게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으며, 문왕은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싸움에서 당군을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한 왕은 누구냐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문왕이 되죠. 문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삼국을 통일한 왕은 문왕이다.
그래서 7세기 때죠. 676년, 668년에 고구려 멸망점, 대부분은 우리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삼국 통일을 신라가 했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당나라가 자기 신라에서 요구해서 함께 백제와 신라를 패망시켰지만 안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당 전쟁을 통해서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치게 되죠. 그때가 마지막에 문무왕이 676년에 결국 삼국 통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듯 현재까지 저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의 업적과 또 전과 후기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이 드디어 뭐가 될까요? 고대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